차관님 혹시 입벌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의 인터넷 소위 비속어입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10가지 거짓말을 추려봤습니다. 이른바 입벌구 윤석열 10대 거짓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21년 5월 달 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상당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었죠.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판단은 제가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직속 부하인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 사주 문건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에 뻔뻔하게 괴문서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씨는 대선 TV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얘기가 김건희 씨 무속 논란으로 번지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그 성당에 다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 중 일부 내용은 현재 또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말씀드리는 거죠. 구약이 총 몇 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270만 자입니다. 챗 GPT도 외우기 어려운 것을 무속을 신봉하는 김건희 씨가 외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네 번째,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오히려 4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죠. 다섯째,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합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제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정부 입장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도 이 표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22년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랬죠. 그런데 국민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차관님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7, 80%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일곱째, 23년 7월 달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장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격노하니까요, 순조롭게 진행되던 진상규명이 갑자기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으로 바뀌고 맙니다. 다행히 무죄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 검찰에서 수사하고 공판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소심을 통해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4년 6월 달에 산업부의 사무관 정도가 보도자료를 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산업부에서는 또 추가적인 그런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역대 이런 일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24년 11월 달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사실상 들통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거짓말인지 여부, 그래 또 죄가 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제가 또 답변 드리는 건 좀 한계는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2산 내란 세태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계엄령은 야당 경고령이었다로 시작해서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까지 든다는 주장까지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끝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대통령, 입벌구 정권이 되고 마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관님, 혹시 고발 사주 사건이 제보 사주로 둔갑할 뻔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손준성 검사가 대통령과 김건희와 한동훈을 고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고발 사주였죠. 그런데 그것을 제보자와 우리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연결해서 제보 사주로 뒤집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요, 이거를 탄핵 공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는데 귀신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네. 제가 얘기한 10가지 거짓말 혹시 대충 납득이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알고는 있고 그 발언에 대한 평가를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계는 있죠.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중에 반드시 밝혀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짓말, 최상병 사망 외압 관련 거짓말, 그리고 명태균 선거개입 관련 거짓말, 이것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재수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팀에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차관님 들어가셔서 좋으시고요.